종목별 대응 전략 세우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특징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보다는 조금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벌써 1160원대, 1150원 부분까지 간다라면은 일단 환율은 거의 제가 생각하는 수준의 하단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파르게 환율이 하락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초반보다는 상당히 좀 어제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둔화되는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좀 기관들의 매도세는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선물이 좀 소폭의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도 일단은 좀 약세 흐름을 탄다라기보다는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종목별의 좀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의 약세는 조금 더 이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전 같은 종목들도 좀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조정을 좀 받았었다가 어제 반등을 계속했었던 유가와 관련돼 있다고 할 수 있는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건설 섹터들은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요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주의 강세입니다. 금융 지주회사들과 증권주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미래에셋증권 급등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증권을 비롯해서 다른 증권주 섹터주들도 강세 흐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승은 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조정을 이어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전체적인 좀 특징이고요. 시장이 생각보다는 힘이 강력하지는 않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그동안 조금 조정을 받아왔던 부품이라든지 장비주들 이런 쪽 조금 개선되는 흐름입니다. 네. 상승 쪽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증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강한 업종이 지금 건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요즘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큽니다. 밀릴 때도 상당히 크게 밀리다가 반등도 강하게 나오는데요. 대우건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최근에 약간 사우디발 이슈가 불거지면서 건설주들이 조정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오히려 좀 다시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른 건설주들보다 지금 제일 강하게 올라오는 게 좀 대우건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부분이 있어서 사실 과거에도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분식회계에서 좀 많이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소송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대우건설은 수급도 상당히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과 기관 수급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건설주들 내에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출발을 늦게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 더 올라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덜 올라온 편이기 때문에 그 정도 다른 건설주들과의 좀 괴리를 메우는 그런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대우건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현재 마지노선은 한 6천 원 정도에다가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한다라면은 직전 고점 부근인 한 6,600원 부근이 있습니다. 이 가격대부터 좀 급락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에 고점 부근 6,600원, 이 가격대 다시 재돌파하는지 여부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에 있어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격 돌파한다라면은 약 한 7,000원대 한 중반 정도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바로 직전 저항대 돌파 여부 오늘 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화학주도 좋은데요. 정유주는 이미 신고가 나온 종목들 대부분이고요. 석유화학 쪽에서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도 현재 50일주 신고가 근처까지 바짝 다시금 되돌려놨습니다. 따라가도 될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좀 따라가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 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대한유화도 강하다고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면은 3월 초반 때랑 가격대가 지금 비슷한 가격대죠. 결국은 지수가 올라온 거에 대비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3월 초반과 거의 다르지 않은 가격대, 결국은 한 20일 정도를 놀았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제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가 저항대에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부터는 경기 민감주 섹터들을 공략하기보다는 잘 보관하면서 추세가 이탈이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비중을 잘 조절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요즘 차별화가 상당히 뚜렷한 것 같은데요. 메타바이오메드가 연일 급등을 하고 또 오늘 휴메딕스가 함께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몇몇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들 부각이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는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디오가 선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헬스케어 관련주도 강세인데요. 메타바이오메드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관련되어 있죠. 의료 쪽에서 본다라면 구강 쪽이랑 관련되어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강, 임플란트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치과랑 관련되어 있는 재료 등을 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휴메딕스도 약간 그런 뷰티 헬스케어 쪽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메타바이오메드 주가만 놓고 본다면 단기간에 좀 급등하는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좀 보유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유지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직전 고점대 저항이었던 5,900원대를 오늘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오늘 딱 저점인데요. 이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메타바이오 보유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가격대 이탈 여부만 좀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헬스케어 섹터주들은 꾸준히 좀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하락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업종 가운데서 전기가스가 가장 약하고 아무래도 또 한국전력 약세 때문이겠죠. 이제는 6만 원이 약간의 저항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지난번 6만 1,000원대 고점 돌파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맥을 못 추는 모습이죠. 일단 뭐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탄력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오히려 한국전력이 좀 탄력을 잃어버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기관 매도세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전 같은 경우도 지금의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약 한 5만 7,000원대 후반과 5만 8,000원대 부근 이 정도가 아마 지지선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가격대를 추가적으로 좀 이탈하는지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조정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큰 추세만 본다라면 한 5만 6,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추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5만 7,000원대 중반은 꼭 좀 지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 시점에서는 일단 매수보다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의 관점에서 봐주는 게 시장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드렸던 이탈선만 좀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앞서서 헬스케어는 좋은 종목 저희가 몇 종목 짚어봤는데 반면에 또 급락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인트론바이오가 대표적인데요. 어제 6%대 밀리더니 오늘 추가적으로 4%대 하락합니다. 이제는 좀 추세, 가파른 상승 추세는 좀 꺾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쪽 모두 포함해서 인트론바이오가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여왔었는데요. 또 지금 강력하게 꺾인 모습을 보여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과거에 좀 바로메드 꺾일 때 느낌? 뭐 이런 부분과는 약간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인트론바이오도 지금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기관 쪽에서도 많이 매도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매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개파락한 상태라서 좀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어제 좀 20에서 이탈하면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추세상으로 인트론바이오가 다시 추세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8만 1,000원대 이상 강하게 좀 돌파해주는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 다시 재돌파하는지 여부를 포인트로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일단 좀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궁극적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동반해서 뭐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을 좀 정해드린다라면 한 7만 원대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현재 상태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